구조에 대한 주요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그잭 다이알, 무늬 다이알, 땀수 다이알, 후진 레버, 누름대, 바늘잡이 나사, 노루발, 위실 다이알, 압력 조절기, 위실 안내, 실체기, 실패꽂이, 실 안내, 조절기, 북실 감기, 풀리 큰 나사, 풀리, 발판 등으로 구분됩니다. 미싱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미싱 사용법을 알고 시작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미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나 우리 다 같이 알아볼까요? 모든 제품은 출고 시 220V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 조정 스위치를 조정하여 110V와 220V를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 전원 커넥터에 전원을 연결하여 주고 전구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집니다. 발판은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바느질 속도가 빨라지고 약하게 누르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본 제품은 후리암형 재봉기로서 액세서리 통은 본체에서 손쉽게 떼어낼 수가 있으며 통 안에는 미싱에 필요한 부품들을 넣고 쓸 수가 있어 편리합니다. 가장자리 링을 누르면 가운데 핀이 튀어나오고 노루발 압력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가운데 핀을 누를수록 노루발의 압력은 강해집니다. 따라서 핀의 위치는 4분의 3 정도 눌러있는 상태가 적당하며 천이 얇을수록 적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톱니는 천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며 자수 및 단추 달기 등 특수한 바느질을 할 때에는 톱니를 제거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레바를 오른쪽으로 밀면 톱니가 제거되며 톱니를 올릴 때에는 레바를 왼쪽으로 두고 풀리를 앞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면 됩니다. 노루발은 천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노루발을 교환하여 줍니다. 노루발을 뺄 때는 바늘과 누름대를 올린 상태에서 레바를 앞으로 당기면 노루발이 떨어지고 낄 때는 교환 장치의 아래 홈과 노루발의 홈과 맞추고 난 다음 누름대를 내려주면 됩니다. 바늘은 수시로 갈아주어야 하며 가정용 미싱 바늘은 머리 부분의 한쪽이 평평하므로 평평한 면이 뒤로 가도록 하여 끼워주면 됩니다.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의 매듭이 천 사이에 져야 합니다. 윗실이 너무 팽팽하여 천 위에서 매듭이 질 경우 다이아를 작은 번호에 놓아야 하고 윗실이 너무 느슨하여 천의 아래에서 매듭이 질 경우 다이아를 큰 번호로 하여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북실을 교환할 때에는 화면과 같이 북집의 손잡이를 잡고 빼어주면 되고 낄 때에는 북집의 꼭지가 반달 덮개의 홈에 꼭 들어가도록 껴줍니다. 북실 감기는 먼저 북을 걸고 실을 순서대로 건 다음 북에 고정시키고 오른쪽으로 민 다음
풀어주고 발판을 밟으면 실이 감아집니다. 이때 북실은 8에서 9할 정도 감는 것이 좋습니다. 북을 북집에 끼우고 풀어진 실을 북집 사이에 끼워 당긴 다음 실을 10 내지 15cm 정도 풀어서 반달 덮개 홈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윗실을 끼울 때에는 윗실 안내를 거쳐서 밑으로 내린 다음 실거리 스프링에 걸고 위로 올려서 폴리를 돌려 실체기를 올린 다음 실체기에 걸고 다시 밑으로 내려 화면과 같이 실을 걸어준 다음 바늘에 실을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진 윗실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폴리를 돌려 바늘을 내리면 밑실이 걷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밑실이 올라오면 노루발 뒤로 2개의 실을 보냅니다. 지그재그 다이얼은 직선 지그재그 및 무늬 바느질 폭을 조절하여 사용하고 무늬 다이얼은 원하는 무늬에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땀수 다이얼은 땀수의 길이를 조절하여 번호가 클수록 땀이 커지고 겹바느질은 SS에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직선 바느질은 먼저 지그재그 다이얼은 직선에, 무늬 다이얼은 A에, 땀수 다이얼은 원하는 크기에 맞춘 다음 천을 노루발 밑에 넣고 바늘과 노루발을 내린 다음 발판을 천천히 누릅니다. 또한 후진 보트는 처음과 끝을 마무리할 때 사용합니다. 지그재그 바느질을 할 때에는 지그재그 다이얼은 지그재그에, 무늬 다이얼은 A에, 땀수 다이얼의 번호는 크기에 따라 땀수가 변하게 됩니다. 지퍼 달기는 먼저 지그재그 다이얼은 직선 지시선에 맞추고 난 후 지퍼 노루발로 갈아주어 박음질을 하면 편리하게 지퍼를 달 수가 있습니다. 말아박기는 얇은 천의 끝단을 말아박을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때 말아박기 노루발을 이용하여 삼겹 말아박기를 하면 됩니다. 3단 지그재그 바느질은 지그재그는 지그재그 지시선에 맞추고 무늬 다이얼은 B에, 땀수 다이얼은 2와 3의 중간에 맞춰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천을 이어 붙이거나 얇은 천을 오버록 할 때 사용됩니다. 3중 겹 바느질은 한 땀에 3번씩 바느질이 되므로 튼튼한 바느질을 원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지그재그 다이얼은 상관없고 무늬 다이얼은 A에다 놓고 땀수 다이얼은 SS에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세발뜨기 바느질 방법은 먼저 지그재그 다이얼은 지그재그에, 무늬 다이얼은 C에, 땀수 다이얼은 E에다 맞추십시오. 그리고 노루발의 고정 나사를 풀고
안내대를 끼워서 다시 조여줍니다. 세발뜨기 바느질은 안내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바느질을 할 수가 있으며 천을 화면과 같이 접는 방법으로 하여 세발뜨기 바느질을 하면 시침 바느질이 됩니다. 단추구멍 바느질은 땀수 다이얼을 작게 넣을수록 고운 바느질이 되며 무늬 다이얼은 A에, 지그잭 다이얼은 화면과 같이 1, 2, 3, 4번 순으로 맞추면서 하면 바느질이 됩니다. 이때 노루발은 단추 노루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욱 고운 단추구멍을 원할 때에는 완성된 단추구멍 위에다 땀수 다이얼을 보다 작게 조정하여 재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단추구멍을 가위나 리퍼를 이용하여 잘라주면 됩니다. 단추달기는 톱니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톱니를 내리고 바늘의 위치에 맞게 노루발 밑에 끼운 다음 바늘을 단추구멍에 맞게 지그잭 폭을 조정하고 바느질을 합니다. 만약 단추를 띄어서 달고자 할 때는 노루발 밑에 바늘을 끼우고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단추를 잘 마무리하여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자수는 지그잭 바느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는 톱니를 내리고 지그잭을 조절하여 압력 조절기를 풀어준 다음 원하는 모양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천의 끝단을 감침질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이 또한 지그잭 다이얼은 화면과 같이 지시선에 맞추고 무늬 다이얼은 D에, 땀수 다이얼은 SS에 맞춰주세요. 오바록 바느질은 지그잭 바느질로 해도 됩니다. 깃털 바느질은 천을 이을 때 또는 장식으로 쓰이며 지그잭 다이얼은 지시선에 맞추고 무늬 다이얼은 B에, 땀수 다이얼은 SS에 맞춰보세요. 그럼 예쁜 모양의 바느질이 됩니다. 자수 무늬 바느질 방법은 기계 자수 바느질로서 레이스 등 다양한 무늬를 낼 수가 있는 바느질입니다. 다이얼 조정은 지그잭 다이얼은 지그잭에, 땀수 다이얼은 0과 1 사이에 놓으면 되고 무늬 다이얼은 원하는 무늬에 따라 2, F, G, H 등의 순으로 박음질하면 멋진 무늬의 자수가 새겨집니다.
아랫집 청소는 먼저 덮개를 열고 북집을 빼어낸 다음 양쪽 레버를 제껴서 덮개와 반달을 빼어내고 부드러운 솔로 안에 있는 먼지와 이물질을 잘 털어냅니다. 이때 풀리를 돌리면서 반대편의 먼지도 제거하고 기름을 잘 쳐줍니다. 그리고 덮개와 반달도 깨끗하게 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청소가 다 끝난 반달을 홈에 맞춰 잘 끼우고 덮개도 홈에 맞춰서 낀 다음 양쪽 레버를 제껴 고정을 시켜줍니다. 톱니 청소는 면판을 열고 침판에 나사를 풀른 다음 침판을 떼어냅니다. 부드러운 솔로 톱니 사이에 낀 먼지나 실밥 등을 제거해줍니다. 청소가 다 끝나면 침판을 끼워서 나사를 잘 조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면판 안에도 깨끗이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역시 부드러운 솔로 풀리를 돌려가며 기계에 묻어있는 먼지나 이물질을 잘 털어준 다음에 기름을 쳐서 조작이 부드럽도록 해주면 됩니다. 전구를 빼는 방법은 위로 올려서 왼쪽으로 돌리면 빠지고 끼울 땐 반대로 오른쪽으로 올려 돌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구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청소와 기름치기가 다 끝나면 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헌 헝겊 조각으로 미리 여러 번 바느질을 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치마를 만드는데 중요한 작업은 먼저 앞치마의 모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앞치마의 전장 길이로 74cm의 선을 그리고 어깨선을 28cm의 선을 목선에서 어깨선을 대각선으로 줄을 긋고 앞치마 밑선은 33cm 지점에 점을 찍고 어깨선과 밑점에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밑단 사각 지점에 2cm 정도 들어가 둥근 라인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목선과 어깨선 중간 지점에 점을 찍고 중심점에서 안으로 2cm 정도 들어가서 둥근 곡선을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어깨선에서 8cm 내려와 주머니 달 지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패턴을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끈과 어깨끈을 8cm와 60cm 폭으로 재단을 해줍니다. 주머니도 27cm와 20cm로 재단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 목끈과 어깨끈을 반으로 접어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끈을 뒤집어 줍니다. 목끈과 어깨끈의 가장자리를 박아줍니다. 아울러 앞치마 가장자리를 바이어스로 돌려줍니다. 앞치마 밑단에는 가위질을 하여 자연스럽게 박아줍니다. 마지막 작업으로 바이어스를 뒤집어 잘 마무리를 해줍니다. 주머니는 한쪽 면만 바이어스를 돌려 박습니다. 나머지 3면은 오버록 해줍니다. 앞치마 주머니 선을 긋고 주머니를 중심 잡은 다음 평평하게 고정시켜 바느질을 합니다. 어깨끈과 목끈도 고정시켜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앞치마를 보면 누구나가 마음이 흐뭇해질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전기밥통은 다 있습니다.
이런 밥통에 자신이 만든 홈패션으로 분위기를 낸다면 부드러운 느낌을 줄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여성 또한 센스 있는 여성이 아닐까요? 이러한 밥통 커버 세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는 가로 70cm, 세로 70cm인 루비천 한 장과 가장자리에 모양을 낼 수 있는 레이스 6마와 자바라 또는 테이프 3.5마, 그리고 매직 테이프 5cm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 위에다 줄자를 이용하여 반지름이 15cm인 지점에 송곳을 꼽아서 다른 끝부분에다 연필이나 볼펜 등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원을 2장 그려줍니다. 그리고 밥통 커버의 정중심을 잡고 선을 그은 다음 끝부분의 손잡이에서 안으로 8cm가 들어가도록 표시를 한 다음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5cm 간격으로 선을 긋게 되면 폭이 5cm가 됩니다. 또한 밥통 손잡이를 만들 때도 먼저 열십자 모양으로 선을 긋고 열십자 중심 부분에서 위로 9cm, 아래로 9cm가 되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열십자 중심 부분에서 양옆으로 7cm가 되도록 표시를 한 다음 다이아몬드가 되도록 끝선끼리 전체를 그려줍니다. 다음, 직선으로 된 모양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자연스럽게 굴려줍니다. 원단에 다 그려진 원형대로 재단용 가위로 정확하게 완성선대로 잘라줍니다. 여기에서 완성선 안에 시접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밥통 받침은 밥통 받침대로, 밥통 커버는 밥통 커버대로, 손잡이는 손잡이대로 잘 잘라줘야 합니다. 먼저 밥통 뚜껑의 가장자리를 지그재그 무늬 다이아를 이용해 땀 쓰는 작게 오버로크를 쳐줍니다. 또한 손잡이와 밥통 받침도 같은 방법으로 오버로크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밥통 커버 겉면에 레이스를 달 때 처음에 민민하게 레이스를 다는 것보다 약간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시작해서 처음엔 핀으로 고정시킨 다음 일전 간격으로 주름을 잡아주는데 모서리 부분은 3번 정도의 주름을 잡아줘야 모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항상 모든 각처리는 이렇게 3번 주름을 잡아줘야 모양이 예쁘게 됩니다. 박음질이 다 된 레이스 끝부분은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0.5cm 정도만 남겨놓고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된 레이스 위에다 자바라를 올려놓고 박음질을 합니다. 이때 모서리 부분은 자바라를 접어 박음질을 해주면 되고 레이스 밑에 천 끝과 자바라 끝이 일치가 되도록 한 다음 안쪽과 바깥쪽에 박음질을 해주며 자바라는 당기면서 박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바라의 안쪽과 바깥쪽에 박음질을 하여 보기 좋게 모양을 냅니다. 또한 일정 간격으로 주름을 잡아줍니다. 레이스 끝부분을 마무리할 때 끝에 만나는 부분을 여유 있게 자른 다음
끝 부분을 주름 잡듯이 접어서 박음질을 해주면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역시 자바라를 박음질할 때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바통 손잡이는 핀으로 먼저 고정을 시키는 것이 곡선 모양을 예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의 주름은 밥통 받침이나 밥통 뚜껑보다는 주름을 약간 더 많이 잡아야 모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음질을 할 때 고정핀을 하나하나씩 떼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너덜너덜한 부분은 0.5cm 정도만 남기고 가위로 잘라버린 후 자바라를 대고 안쪽과 바깥쪽을 박음질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찍찍이의 사용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겉면에 다른 한쪽은 뒷면에 정사각형으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보시고 난 기분이 어떠세요? 흐뭇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주부들이 매일매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항상 불과 뜨거운 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조그만 부주의와 실수로 인해 화상을 입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방 장갑을 이용한다면 화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방 장갑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는 가로 50cm, 세로 25cm인 누비 한 장과 3cm 폼레이스 35cm, 그리고 바이어스 테이프 130cm가 필요합니다. 먼저 종이 위에다 주방장갑 1의 모양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 15cm의 선을 긋고 높이를 16cm의 선을 그은 다음 중심이 7.5cm가 되게 중심선을 그은 다음 양쪽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다음 위에서 8cm의 표시점을 긋어낸 다음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형으로 잘 잘라줍니다. 다음 주방장갑 2의 모형은 길이가 15cm, 높이가 22cm의 선을 긋어낸 다음 양쪽의 중심점인 7.5cm의 중앙에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8cm 아래로 내려와 선을 그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재단을 해줍니다.
22cm, 옆면이 15cm가 되게 그린 다음 앞에서 그린 모형을 이 위에 올려놓고 위에 곡선만 그립니다. 자, 그러면 모든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본을 원단 위에다 올려놓고 똑같은 모형으로 그린 다음 예쁘게 재단을 하면 됩니다. 먼저 주방장갑 1과 3의 모형 위에다 레이스를 댄 다음 박음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테이프는 안쪽에서 시작하여 겉으로 쌉니다. 다음 주방장갑 모형 3과 2의 모형 안과 안이 서로 만나게 한 다음 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화면과 같이 끝선에 가깝도록 박음질을 해줍니다. 레이스하고 바이어스가 박힌 쪽은 겉면이 되니까 다른 바이어스를 댈 때는 안쪽으로 해서 박음질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곡선으로 된 곳은 전체적으로 바이어스 테이프에 가위집을 주어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게 박음질을 해줍니다. 또한 바이어스를 감싸 박음질을 할 때는 천천히 곡선 부위는 신경을 쓰며 잘 박아줘야 합니다. 박음질이 다 된 모양을 쫙 펴주고 나머지 다른 모형을 그 위에 올려놓고 안과 안이 만나게 포개어놓고 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쭉 돌아가며 박음질을 해줍니다. 또한 바이어스를 낼 때 처음 시작에는 1cm를 남겨두고 박음질을 한 다음 끝 부위에서는 10cm 정도 고리로 쓸 양을 남기고 바이어스 테이프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끝 마무리를 할 때 남은 10cm는 박아서 접어 안으로 말아놓어 고리로 쓰고 계속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cm는 깔끔히 접어넣어 박음질을 해주면 됩니다. 화장품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죠. 이런 화장품을 전부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예사일이 아니죠. 이런 화장품을 가볍게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장품 지갑이죠. 그럼 화장품 지갑을 만드는 재료를 알아볼까요? 화장품 지갑을 만드는 재료로는 가로 22cm, 세로 32cm의 누비천과
바이어스 테이프 50cm, 지퍼 25cm 1개, 실 등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지갑을 재단할 때는 누비천의 직각자를 이용해 가로 22cm, 세로 16cm가 되는 직사각형 2장을 재단하면 됩니다. 두 장 모두 가로 22cm 한 면만 남기고 다른 세 면의 오버로크를 쳐줍니다. 다음 바이어스 테이프를 오버로크를 안 친 부분에 박아줍니다. 그리고 지퍼를 달기 전에 지퍼 노루발로 교환해 준 다음 바이어스를 댄 쪽에 지퍼를 달면 됩니다. 지퍼를 다 단 다음엔 노루발을 교환해주고 양쪽에 고리를 달아줍니다. 다음 전체를 반으로 접어서 밑부분, 즉 지퍼를 달지 않은 22cm 면끼리 맞대어 1cm 시접으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또 옆면으로 지퍼가 달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반을 접은 다음 양쪽을 박음질해줍니다. 끝으로 마무리 작업은 옆면의 이음 부분 전체를 잘 편 다음 사선으로 박음질을 해주고 이때 사선 박음질의 길이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므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화장품 지갑이 되도록 박음질을 해줍니다. 거실이나 사무실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슬리퍼는 흔히들 시장에서 쉽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리퍼도 가정에서 손수 만들어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한다면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슬리퍼의 재료로는 누비천 45cm 곱하기 45cm 한 장과 바이어스 테이프 200cm, 약간 두꺼운 부직포, 레자, 실 등이 필요합니다. 슬리퍼의 재단은 발바닥 누비 4장과 뚜껑 2장을 그려줍니다. 또한 슬리퍼를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슬리퍼 속에 들어갈 약간 두꺼운 부직포 2장, 그리고 발바닥보다 좀 크게 레자 2장도 그려줍니다. 슬리퍼의 바닥과 뚜껑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똑같이 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슬리퍼 뚜껑 입구에다 바이어스 테이프를 보기 좋게 박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힘을 주기 위해서 레자와 부직포를 이용하는데 발바닥 놓는 순서는 맨 밑에 레자를 깔고 그 위에다 누비를 올려놓고 부직포 또 누비 순으로 놓고 핀으로 고정시킨 다음 송곳으로 약간씩 말아주면서 발바닥 가장자리를 박아줍니다.
이때 땀스의 크기는 커도 됩니다. 이렇게 발바닥의 모양의 자리를 잡으면 너덜너덜한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가위로 자릅니다. 바이어스 테이프를 싸박은 뚜껑 위 부분에 약간의 주름을 주는데 땀스를 4번에 놓고 박은 후 밑실을 잡아당기면서 둥그렇게 주름을 잡습니다. 슬리퍼 바닥의 윗중심과 뚜껑 중심, 즉 안과 안이 서로 만나게 반만 먼저 박고 거꾸로 밑에서 중심 쪽을 향하여 나머지 반을 박아줍니다. 그리고 밑바닥 전체를 넓은 바이어스 테이프로 박음질을 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여 완성을 시키면 분명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